그 병원에 진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전 내내 진단을 받고 그런 바람에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4부로 세월호와 관련된 시신이, 그러니까 이제 유골이죠. 유골 6조각이 발견되고 신발 등 유류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저기 배수자가,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는 진흙탕부터 온갖 잡동사니와 또 물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물들을 갖다가 빼는 과정에서 이 뻘에서 유골 조각이 섞여 놓은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발견 장소가 객실 부분이어서 미수습자, 즉 실종된 분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골이 이렇게 부서져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또 여러 사람 것인지 인체 어느 부분 것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유골을 발견 위치에 그대로 두고 접근 금지선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발견된 신발이 남성인지 여성의 것인지도 확인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반에 국가수 그 광주연구소에 6명의 전문가들이 유골 분석차 출발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골의 DNA를 감식해서 미수습자의 것인가 하는 것은 한 2-3주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9명이 지금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요, 자칫 잘못하면 또 유골을 둘러싼 괴담이 나올까봐 유골을 손도 못 대고, 나왔으면 수습하는 게 정상인데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불신을 낳게 한 데는 정말로 이런 국가적 위기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인 양 튀어나와서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태 수습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호와 관련해서 세월호에 원전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그래서 오렌지색,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발견됐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그런 소리도 나왔고, 미국의 핵 잠수함이 세월호 밑을 들고 받아서 세월호가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침몰한 세월호 인양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월호의 구멍을 뚫어서 뭔가를 갖다 빼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또 그간에 잠수부들이 들어가고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구출을 못하게 했다. 초창기에. 더 나아가서 이 세월호 안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잠수부들이 인양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얹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전문가인 양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 괴담 차원을 넘어서서 공중파 프로에서도 한 방송국의 탐사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자로라고 했던 친구요. 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자로라고 씁니까? 저는 그것부터도 매우 못마땅합니다. 자, 이 친구가 세월호 인양을 바라보면서 선체가 완전히 드러난 이후 침묵하다가 28일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자로라는 친구는 잠수함 등 외부 괴물체와 충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처음부터 제기했던 친구죠. 자, 엄청나게 떴습니다. 이걸 퍼뜨리는 바람에. 심지어 이 부분을 아까 말한 공중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제의 글을 담은 게 아니라 또다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는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이후 세월호를 똑바로 세워 자현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는 지난해 이하여대 김관무 교수의 자문을 받아 자체 제작한 9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 X를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 잠수함은 국내에는 세월호와 충돌할 만큼의 큰 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핵 잠수함이 세월호와 충돌했을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을 퍼뜨린 장본인이고, 여기에는 반미 또 사드 배치 반대 등에 대한 코드를 담고 있고 한미 동맹에 대한 와해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자로와 김 교수는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흔히 VTS라 그러죠. 이 바다에 이 해상 선박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공항에 관제센터가 있듯이 바다에도 관제센터 레이더가 있는데, 여기에 영상에 조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즉 바닷물의 흐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세월호 6분의 1 크기의 괴물체가 잡혔다. 이 괴물체는 잠수함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세월호 왼쪽 아래에 외부와의 충돌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인양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로라는 친구는 실제로 한 사람인지 안 그러면 어떤 단체인지 안 그러면 종북인지 규명이 안 됐습니다. 이 자로라는 친구에 대해서요, 고발 조치되어서 저는 사법적 수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고의로 이렇게 한 정황이 있다면 저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교수는 한 종편에 나와 괴물체는 잠수함 말고는 이야기할 것 없다. 미안하지만 세월호가 침몰된 깊이에 다닐 수 있는 미국의 잠수함은 없습니다. 자, 국내의 작은 잠수함도 거기는 다니는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막상 세월호를 건져놓고 보니까 지금 다 건졌으니까 바닥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외부와 충돌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했던 자로가 침묵을 하니까, 주장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한 반증이 나오면 잘못을 인정을 하거나 해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오고, 김 교수라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20% 정도 남아있지만 뭐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개 안 된 부분이 더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닥에 다 있는 부분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건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선 잠수함 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자기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도 끊질 게 많은 사람은 빨리 철회도 하네요. 김 교수는 외부 충돌설이 최종적으로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해군에 사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과할 뿐만 아니라 떠드는 것만큼 사과도 오래 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진도 VTS에 레이더를 납품한 업체에서는, 레이더 제작 업체에서는 괴물체가 세월호에서 유실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월호의 고의 침몰설이라는 이야기도 퍼뜨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팟캐스트 낙곰수 멤버였던 김어준은 작년 1월 세월호 선원들이 고의로 앵커를 내려서, 앵커라는 게 다시지 않습니까? 배가 가다가 앵커를 내리면 배가 멈춰 서잖아요.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세월호 관계자들이 하얀 종이 같은 용지를 가지고 노는데, 이런 특수 용지를 쓰는 선박 내 기계는 해저의 깊이를 재는 에코 사운드밖에 없다.
에코 사운드는 닷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한다.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김어준이 말한 데는 자로라는 사람은 내 거는 전문성이 있지만 네 거는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자기들끼리 또 무리한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자, 김어준은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크라우드 펀딩, 즉 대중적인 모금 방식을 통해서 제작비 20억을 모았습니다. 참 돈 버는 방법 가지입니다. 자, 김씨 주장대로라면 인양된 선체에 닷줄이, 즉 닷은 이렇게 두꺼운 거고 그걸 갖다가 천체하고 연결하는 이 와이어가 이렇게 끓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양된 세월호에서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차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겠습니까? 차가요 팽 돌거나 어떤 균형이 조금 문제가 있는 차는 옆으로 전복이 될 수 있겠죠. 자, 배가 가다가 갑자기 닷을 탁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닷을 내릴 때 있었던 닷줄과 배하고가 마주치면서 끓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닷이나 닷줄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어준은 요즘 이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라디오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공사 대표를 초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은 사람이죠. 다이빙 벨이라고. 다이빙 벨을 왜 투입하지 않느냐, 그거에 들어가면 구출된다 어쩌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 다이빙 벨을 해군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조류에 다이빙 벨을 투입하면 안 된다 했는데 들고 와서 쇼를 하다가 금방 나와버렸죠. 자, 고위 침몰설을 또 주장했습니다. 이 다이빙 리는 앞으로 다이빙 리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 사람 스스로 다이빙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핵 폐기물설을 주장했는데, 자, 이상호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오렌지 마스크맨 그리고 달걀 냄새 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계란 냄새를 맡았다. 즉 배에는 실려져서는 안 될 어떤 위험한 화학물질을 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이 먼저 구조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을 구하기 위해 긴 시간을 회비했고 그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 그 남자의 신원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핵 폐기물 의혹을 실사 조사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에 핵 폐기물이 실려 있어 구조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밤새 백모강 일대와 선원 유니폼 보관소 등에 들어가 방사능 측정을 했다. 일단 이 방사능이 측정되지는 않았는데 국정조사에서 이걸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무언가를 제주도 해군기지에 기지 건설을 하기 위한 공사 재료를 실어서 과적을 하지 않았느냐, 내지 중국의 상하이 셀비지 잠수사들이 끊임없이 내려가서 뭔가를 가져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젓이 이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등이 공중파에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에서는 자료에 이 잠수함 충돌설을 소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세월호 화물칸의 비밀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인양이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중국 회사가 수상하고 선정된 게
이것이 화물칸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 무언가 실지 말아야 될 걸 실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처음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랬다가 미국 핵 잠수함이 거기 나타날 이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잠수함 충돌설까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200만 마일인가를 갖다가 무사고로 운항을 해서 한국 잠수함, 해군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대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우병 때와 비슷한 형태의 이런 선동들이 안무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동하는 사람 목적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목적으로 반미를 선동하거나 군에 대한 이 위신 실추를 가져오거나 더 나아가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이기에 한번 떠보려고 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서 각자 이런 괴담들을 마음 놓고 유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6,800톤급 세월호가 1,5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해군 잠수함과 부딪혔으면 잠수함에 있는 사람은 무사했겠습니까? 우리가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잠수함이 훨씬 큰 배하고 충돌하면 잠수함도 박살이 나서 가라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괴담이 난무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군 기지를 위한 철근을 과적했다 이런 어떤 의혹들은 이것도 분명히 철근 무게를 달아서 짚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온갖 설들을 갖다가 퍼뜨리면서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규정을 2배 이상 넘긴 세월호 화물 2215톤 중에 410톤이 제주 해군 기지용이었고 묻지마로 적재하는 바람에 이것이 과적을 통한 충돌의 주요 원인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철근 때문에 침몰했다. 이런 소문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해군 기지를 반대하고 한마디로 친북, 반미를 선동하고 친중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동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하나씩 밝혀서 유관 단체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해군은 반드시 이 괴담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를 해야 되고요. 정부도 고소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공직자들이 이런 데 어물쩡하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떠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좀 져야 되고 마음대로 방송했던 그런 방송사들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